추운 날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날이 조금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전교사, 과학교육과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탐구, 청설대찬 등 여러 군데 출강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리 선생님 PPT 보는데 이거 PPT가 너무 비교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블랙 일생인데 예쁘시더라고요. 자,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짧게 하고요. 이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강점이라던가 어떤 부분이 좋다라는 부분들 홍보 자랑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구과학 내신 대비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그리고 지구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전략에 대해서 하는가, 세 가지 준비했고요. 일단 지구과학을 내신 때부터 하면 어떤 게 장점이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수능에서 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탐이나 과탐 과목은 딱 지금 빨간색으로 친 4과목입니다. 사탐에서는 생명윤리와 사회문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입니다. 다른 과목 대비했을 때 인원수가 완전 차이 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외의 선택지는 정말 특수한 경우들 을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목들일수록 조금 고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내신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리한 점이 되느냐?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능 응시자 수가 많습니다. 즉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수능보다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수능과 어떨까요? 비슷하죠. 그러면 한번 선행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실 때 이왕지사 내가 수능도 볼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 내신만을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대적 난이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물리나 화학을 덜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새 사탐론 유명한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이게 다른 과목, 특히 물화생은 고입니다. 언제부터 선행을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빨리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물리, 화학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쭉 4년, 5년 잘 못하더라도 밟아온 친구랑 이제 와서 내신 대비 열심히 하는 친구랑 격차가 아예 없을까요? 뭐 선행을 한다고 100%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 처음 하는 친구랑 그래도 뭐라도 알고 있는 친구랑의 격차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고 또 선택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고 친구들이 자꾸 물리나 화학으로 갑니다. 왜요? 애들이 많아야 1등급 표본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좋은 일 시키자는 거죠. 물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준비된 친구들이라면 그거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얘네가 없는 데서 싸워야죠. 얘네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구과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가서, 중학과학학원 가서 지구과학 선행하는 사람 손 들어보면 없어요. 선행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과목이라고, 기초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화를 먼저 하지 지구과학을 막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수능 과목이다라고 많이 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주변이 일단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엄청 잘해. 근데 내 주변이 더 잘해. 내가 농구를 잘해. 근데 내 친구가 마이클 조던밖에 없어. 이러면 나는 농구를 아무리 우리나라에 잘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내신에서 유리합니다. 즉 처음 한다고 고민을 하셔. 우리 아이는 지구과학을 안 해봤어요 라고 고민하는데 그게 강점인 겁니다. 왜요? 남도 안 해봤으니까. 누구나 처음 시작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죠. 그 다음 학습량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지구과학은 해석의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량 자체는 적어요. 문제를 안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원 내용이 적어요. 조금 뭐 배우면 끝나고 조금 뭐 배우면 끝나요.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학습적인 부담감이 좀 덜하죠. 그 다음 최상위 문항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지구과학이 해석만 하다 보면 최상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고인물들을 걸러야 되는 물화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난이도를 매우 높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 학교는 그냥 아예 못 풀게끔, 진짜 한두 명 풀 수 있게끔까지도 물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과학은 그러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알아서를 다 틀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문항까지도 공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데 괜찮을까요?가 아니라 처음 해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지구과학이 출제되는 문항들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모의평가, 모평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능 같은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평이라고 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 EBS 같은 것들은 연계교재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개정이 되고 나서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문제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는 그래도 단위가 괜찮아요. 1년에 60개니까 뭐 5년 해봐야 한 300개입니다. 5년치예요. 5년치. 5년에 300개면 적죠. 학평은 요거보다 조금 많아요. 4번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60개 정도 돼요. 그럼 연계교재는요. 이건 1년에 연계교재 한 권을 기준으로 541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해에 공부해야 되는 분량만 541개인데 근데 곱하기 지금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러면 2000문제인데 과학을 2000문제 가까이 애들이 시험마다 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문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문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선생님 누가 선별해요? 그걸 도와주려고 제가 있는 거고 학원이 있는 거죠. 네. 흔히 말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흔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외주를 준다. 저한테 외주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뭐 나올지 찾아주세요. 저는 그것만 할게요.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기출이 목동고 같은 경우도 수능 기출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목동고는. 왜냐면 아무래도 기출을 많이 하는 게 수능을 볼 때 유리하니까. 즉 수능으로 가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다른 곳은요. 여고 같은 경우에는 떡땡 여고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많이 나옵니다. EBS에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내신으로 많이 가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항들, 그다음에 연계교재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런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아는 친구랑 모르는 친구, 그리고 똑같이 그걸 저격해서 제공받는 친구와 제공받지 않는 친구가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좋으면 뭐합니까? 안 풉니다. 일단 수업이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으면 어때요? 애들이 할 의지가 없죠. 그러면 무의미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주더라도 자 이렇게 백날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 다시 하면 어떤 수업을 해요라고 보면 여기 사진만 보셔도 알겠지만 가만히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머니도 앞에 있으니까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지 수업할 때는 좀 날아다니는 편입니다. 일단 그러면 잠도 덜 오고 재밌죠. 네, 그렇게 해야죠. 일단 그게 1번이에요. 애가 자면 끝입니다. 수업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문항을 풀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알아서 잘 풀면 학원 안 와도 돼요. 알아서 잘 풀면 안 와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잘 크면 아무 말 안 해도 되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많이 들었지만 잔소리 하시죠. 왜요? 알아서 잘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학원에서도 잔소리를 해줘야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저는 학생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없어요. 알아서 잘하는 친구는 안 와요. 안 오고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은 여기 오시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우리 아이가 알아서 잘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도와주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 하죠. 참고로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 찍고 있어서 여기다 글자를 못 넣었는데 학부모님들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신할 때 중요합니다. 그 거짓말을 왜 저한테 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가면 갔다 아니면 오늘 가기 싫다고 했다 하는데 항상 아프대요. 아니 엄청 아픈데 왜 친구들한테는 놀자고 연락이 오고 카페가 있고 제보가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요. 그 학생도 와야 공부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선별을 할 거고 그 선별할 문항을 어떻게 풀리게 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많이 해야 잘하는 건 너무 사실이고요. 뭐 수업 구성 이런 거는 어머님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라서 이런 것보다 피드백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관리죠. 자, 집요하게 합니다. 여기 시스템적인 거는 그 PPT에 있으니까 진짜 단순하게 감으로 한다 이런 거지 않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핀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영등포 여고 친구고요. 저랑 1년간의 올해 대화를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월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고 토요일 날 가도 돼요? 토요일에 오셔도 돼요?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에 왔을까요? 안 왔죠. 또 다음 주 또 지금 토요일도 시간 동일하게 하는데 와요. 토요일 되니까 못 오시나요가 있습니다. 안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자를 씹죠. 그리고 며칠 뒤에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또 온대요. 안 오죠. 올 때까지 열심히 괴롭힙니다. 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애가 진짜 항상 저렇게 변하지도 않아요? 어머님 잔소리 왜 하세요?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지만 뭐 하나라도 하잖아요. 방 좀 치워 하면 깨끗이는 안 치우는데 신용은 하잖아요.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이제 애가 포기합니다. 이제 먼저 오죠? 이번 시험 대비 안 하나요? 합니다. 이제 추석인데, 이제 추석 때 이제 저도 쉬니까 한때 먼저 연락 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오를 때까지 관리합니다. 타 과목은 사실상 1등급 받기 고인물들 이기기가 힘든데, 지구과학은 정말 많이 풀고, 한 5, 6 시험당 300개에서 400개만 풀 수 있다면, 1등급, 사실 이게 비율이 있죠. 너무 적은 학교도 있어서. 1등급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2등급 정도. 최소 그 이하, 사실 그 이하는 의미가 없죠. 그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관리합니다. 그렇죠. 9등급 맞으면 보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고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수능에서도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기 부분이 많이 돼 있는 상태로 수능을 치러 가는 준비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성과는 있어요. 요거는 학부모님 문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송금했습니다 하는데 학생이 저한테 뭘 송금할 일은 없겠죠. 학부모님이 송금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립니다. 어려워해서 일요일 와서 1개 정도 풀고 갔다, 2개 정도 풀고 갔다. 잘 못하는 친구예요. 와서 1개 풀고 가면 정말 잘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요새 이제 오는데 안 그래도 몇 번 클리닉 가서 효과가 있어서 문자 주시는데 더 해달라고 한 번 더 했으면 하신다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가서 하는 게 보이고 뭔가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더 봐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성과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은 일요일 날 저녁에 하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 추천드리는 건 일요일 저녁 시간이에요. 근데 애들이 오전부터 쭉 2개를 다 듣고 오면 파김치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애가 이미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힘든 상태. 거기에 심지어 일요일이 왜 싫어요?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끝나는데 거기서 수업을 듣고 싶을까요? 체력도 없는데? 아니겠죠. 수업은 제가 재밌게 할 겁니다. 근데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고 앞타임이나 그 전 타임이 없었으면 저는 희망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시간 하나 더 빼달라는 게, 애들이 과탐을 집에서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아니죠. 그래서 일찍 오라고 하고 끝나고도 좀 1시간씩 시키고 가려면 애가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 결국 수업 온 날 모든 걸 해결하게끔 하고 플러스 알파 클리닉 시간이 와서 과제하고, 저는 클리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과제하는 시간이에요. 과제하는 시간이죠. 애들이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와서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옆에 있으면 참 애들이 이상한 게 잘해요. 눈치도 보고. 그래서 집에서 차라리 공부해라 하실 때 그냥 가라. 한 번 더 가서 하고 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짧게 맞춰봤고요. 조금 추운 날 오시는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개별 질문들 있으시면 잠깐 뒤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짧게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